반갑습니다. 전문가님, 구도심 개발로 인해서 올해 참 대대광의 열기가 뜨거웠었잖아요. 네네네. 그중에서도 저희가 오늘은 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붐이 지속되면서 아직까지도 대구는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대구 자체로만 보더라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이제 막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대구 기준으로 잡으면 인구가 251만 정도 인구에서 네. 10년 동안 거의 한 7만, 8만에 가까운 인구가 빠졌거든요. 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대구, 광주 시장 그중에서도 가장 대구 시장이 지금 다시 핫하게 뛰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인구는 빠졌는데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나요? 이 구조로 보시면 지금 대구 자체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집들이 부서지는 멸실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수요층이 일부 좀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좀 일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여지면서 지금 실제로 임시적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수요층을 늘려가는 시장이 바로 대구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멸실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적어진다. 그래서 이제 집값이 좀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여러 가지 오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오르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전, 대구, 광주가 지금 2019년도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올랐거든요. 네.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에 실제로 서구가 공급량이 좀 많았던 시장, 10년 기준 잡으면. 그 다음에 지금 대전은 아니지만 그 바로 위에 행복도시, 세종시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대전에서 그냥 조금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세종시, 즉 대전보다도 더 큰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으로 움직였을 경우에도 대체 수용지, 대체 거주지를 지금 이미 만들어 놓거나 만들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광주 구도심권보다도 서북부 쪽으로 공업도시를 만들면서 신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시장을 지금 만들어 오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 시내권 그 바깥쪽으로 해서 산들이 쫙 싸고 있는데 그 바깥쪽으로 산들 그 바로 앞에다가 지금 아파트들 공급량들이 굉장히 많고 입주 물량도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쪽에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였을 경우에 바깥쪽으로 움직여지는 즉 대체 주거지 형태를 이미 많이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처럼 위쪽에 대전보다 더 큰 대구보다 더 큰 혁신도시, 행복도시, 신도시 개념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처럼 광주 시내권 안쪽에 신도시, 즉 구도심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심을 만드는 이런 구조가 없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바깥쪽으로 만들어지는 게 저쪽 동쪽으로는 경산을 둘 수 있고요. 위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영천은 너무 먼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칠곡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지금 좀 어느 정도 쏟아낸 시장이지만 그 시장이 대구 시장을 전부 다 주거지 시장을 흔들 정도의 공급량은 못 따라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쪽으로 달성군이 있는데요. 달성군은 경상 북도권에서는 가장 큰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개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의 일자리와 공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 즉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아떨어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달성군의 어떤 신개발이 움직여지는 시장, 공급되어지는 주거지가 공급되어지는 시장을 대구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즉 네네. 대구 시장과 달성군의 주택 시장은 별도로 또 봐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대구 자체 구조로 봤을 때는 주거 공급이 타 지역, 광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시장입니다. 네. 지금 이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구의 인구가
244만 인구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에 신규 물량이던 재건축 재개발로 통해서 새로운 집으로 공급되는 이런 구조를 잡자면 약 7만에서 저는 10만 세대 정도는 공급되어져야만이 대구의 앞으로 10년 후에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즉 재건축, 재개발, 멸실되는 양까지의 충당되는 어떤 구조가 나올 수 있다. 네네. 그렇게 되면 7만에서 많게는 10만 가구 정도가 대구에 쏟아져야만이 공급이 되어야만이 가격이 안정화되는 이런 타이밍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대구는 지금 한 해에 공급되는 양 기준으로 잡으면 적으면 2만, 많으면 4만을 못 넘깁니다. 3만 네. 조금 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 대비 공급량이 굉장히 적은 시장에 네. 여기에 지금 얼마 전부터 재건축 재개발 굉장히 이슈가 불었고요. 본격적으로 2020년도부터 들어간다라고 봤을 경우에 네. 공급량이 굉장히 적다. 네. 그러니까 달서구 쪽, 남대구 밑쪽으로 해서 달서구 쪽으로 일부 쪽, 남구 쪽으로 공급된 양,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서 공급된 입주량 빼고는 지금 대구 자체는 공급량이 굉장히 적다가 전체적인 지금 대구 시장을 끌어가는 추진력,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앞으로도 부족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자면 지금 대구 광역시를 동과 서를 정방향으로 갈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지하철 2호선이 있고요. 네. 그 사이에서 동북쪽 방향과 남방향으로 흐르는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구조. 즉,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지하철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북방향과 남서향으로 흐르는 지하철 1호선, 그 다음에 저쪽 북서 방향과 그 다음에 동남 방향으로 흐르는 지하철 3호선이 흐르는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를 보면 X자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에서 지금 지하철이 중복되고 있는 남구와 수성구 일대의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여기에 엑스코선이라고 해서 엑스코선이라고 그래서요. 이쪽 대구 분들도 좀 헷갈리시는데 지하철 3호선의 연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밑쪽이고요. 네. 엑스코선이라고 그래서 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 확장 계획이 또 잡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밑쪽으로 해가지고 지하철 또 3호선 연장 계획이 이렇게 경산 쪽으로 해서 다시 유라동 쪽으로 해가지고 신서 혁신도시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4호선이죠. 지하철 4호선까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대구를 이렇게 한 바퀴 이게 이제 일본의 지하철 일본의 지하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세부 신주쿠센 기타센 이렇게 위아래로 흐르는 지하철을 네. 신주쿠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려주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4호선만 타게 되면 이쪽 대구도 1호선, 2호선, 3호선을 전부 다 엑스코선, 지하철 3호선 연장까지 다 이어지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대구 지하철 어디에서도 지하철을 타게 되면 다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 네네.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 끝자락에 보시면 서대구역이 이제 KTX가 들어오는 이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바깥쪽으로 움직여지는 힘들이 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좀 확산돼서 나간다면 네. 대구는 안쪽으로 굉장히 힘이 응집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앞으로도 공급량을 좀 더 늘리지 않는 한 지금 현재 구조로는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공급량이 늘어나는 구조지 않나요?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멸실이 이루어지면서 공급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네네. 그래서 대구는 앞으로 10년간은 어떠한 규제나 정책을 내놓더라도
공급을 받쳐주지 못하면 아파트 시장은 가격대가 뭐 급반등해서 엄청나게 오르는 일부 지역도 있겠지만 완만히 전반적으로 대구광역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구가 교통이 되게 잘 돼 있네요. 서울을 제외하고는 저렇게 노선이 많은 지역은 대구잖아요. 아니요, 지금 현재는 지하철 3호선까지 있는데요. 네, 앞으로 여기에 계획이. 이제 플러스해서 X코선 지하철 3호선 밑쪽으로 해서 네네. 그래서 동북 쪽 라인을 다 연결하는 이런 구조에다가 네네. 구도심권 안에 4호선까지 들어가면서 마치 일본의 어떤 지하철 노선도를 함축해서 노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지하철을 아우르는 이렇게 원형의 지하철이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안쪽으로 음짓되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통 호재로 인해서도 집값이 계속해서 좀 오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 수성구 남구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수성구 남구 구간이 명관이라고 네네네네. 워낙 이미 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지역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을 보셔야 될까요? 아니면 뭐 신진 세력이 또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구간이 명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수성구 쪽으로만 보더라도요. 지금 에스코선 라인이 수성시청, 그러니까 수성구민 운동장역 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네. 그래서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통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간다면 네. 실제로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는 이쪽 수성못에서요. 이쪽 동대구역 쪽까지는 그냥 한 라인으로 쭉 연결되면서 네. 여기에 1호선 2호선, 3호선이 다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라인과 그다음에 대구시청 쪽 뒤쪽으로 해서 2호선과 3호선 라인이 함께 맞아떨어지는 구조. 그래서 이쪽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 라인 쪽으로가 굉장히 핫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명관이다. 그래서 바깥쪽보다는 안쪽으로 대구 지역 같은 안쪽으로 음집되는 이런 힘을 앞으로도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